앞에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그 사이에서 분명히 이 기술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챙겨보시는 게 있죠. 바로 보조금인데요. 또 그 보조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 이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또 유리할까요? 그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전기차 판매량이 막 금리 올라가고 하면서 뚝 떨어졌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네. 이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매년 감소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쭉 이어졌었고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꺼려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극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산 대형 완성차 회사들이 잇따른 신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었고 네. 또 이제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를 계속 내놓으면서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네. 올해 7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 대수가 약 11만 8천여 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지난해보다 45% 넘게 급등한 이제 상승한 수치이거든요. 네. 이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하반기 실적은 연간 20만 대 돌파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최악을 벗어났고 네. 좀 나아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줄어들면 네. 또 판매량도 좀 둔화되던데. 그렇죠. 가격 중요하죠. 네. 요즘엔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확정 보조금은 보통 연말 연초에 정부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네. 확정안을 가지고 이게 딱히 딱 뭐 내년에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가장 최근에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구매 보조금이 일단 올해와 똑같이 전기차는 대당 승용차가 300만 원, 전기 트럭과 같은 화물차가 1억 원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부가 2011년부터 쭉쭉 매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좀 줄여왔었거든요. 대신 확대 비중을 좀 늘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보급이 좀 정체하니까 깎지 않고 좀 유지를 하자라고 내년도에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 대 수준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는 대당 300만 원, 화물차는 1억 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편성만 된 거 보면. 네. 근데 또 이게 헷갈리는 게 국산차냐 수입차냐 또 아. 차량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 금액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차값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확실히 좀 다르고요. 네. 승용차 기준으로 5,3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00% 지원을 받고 네. 5,3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는 절반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 8,500만 원 이상은 이제 미지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바로 이 성능 기반의 차등 지급이라는 명목인데요. 예. 주행 거리나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 기능 등이 더 우수한 차량에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온과 상온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적으면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충전소를 깔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기도 하고 또 구입하는 사람이 청년층인지 차상위 계층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 배터리 상태나 안전 기술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더 받고 못 받는 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거 따져보기는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네. 또 하나가 그럼 전기차를 중고로 사도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중고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인데 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중고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최초 등록일로부터 한 2년 이상 지났을 경우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의 지자체별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 부분 역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지자체별로도 주는 보조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헷갈립니다. 어느 지역에선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 네. 통합 누리집 정부에서 무공해차.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몇 배, 거의 10배까지도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맞아요. 이게 지자체별 재정 여건 그리고 보급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있는 것인데요. 네. 확실히 이제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의 양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나 광역시와 같은 즉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수요가 확률적으로 많은 곳은 큰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예. 비수도권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적은 곳은 전기차 보조금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차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기준 한 평균 6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네. 이제 경북 경주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오. 거의 9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굉장히 크죠. 이처럼 국비와 시도비 조합에 따라서 또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반영되고 있고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지자체일수록 구매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네.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2년 안에 타 지역으로 판매한다면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 경주 가서 네. 510만 원 보조금 받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2년 내에는 안 된다. 네, 그래서 2년은 잘 타셔야 된다. 그 네, 라고 볼 지역에서.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세금은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이거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보조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차량 신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건 어때요? 막 네, 이렇게. 전기차 지금 사도 되냐?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보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뭐 저가형 전기차도 많이 나왔고 배터리 안전이나 주행 가는 거리도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살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단 집과 회사, 즉 A와 B 두 거점 사이에 한 곳이라도 충전소가 있다면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지점에 마땅한 충전 시설이 없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처의 장소로 조금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 다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충전이 가장 또 신경 쓰이는 일이라서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충전 시간이 계속 단축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가 비아디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그렇죠. TV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른바 이제 가성비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다 같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이 배터리 팩이거든요. 네. 배터리 팩의 원자재, 즉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한때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국제적으로 좀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효율 개선 덕분에 원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 발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산 전기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 완성차 회사들도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또 쏟아내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확실히 전기차 가격이 더 낮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업계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워낙 뭐 고급 수입 전기차나 대형 SUV 그리고 여전히 배터리는 크면 클수록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오는 원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뭐 많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안정세가 쭉 유지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으로 저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도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이브리드카 타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네. 3001님이 수소차도 보조금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수소차 보조금 있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상당합니다. 오.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 원이나 되거든요. 전기차에 비하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아무래도 수소차 개발 단가가 좀 차 비싸고 수소차 훨씬 비싸죠. 네, 그만큼 차 가격이 조금 셉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 요즘 가장 잘 팔리는 또 그렇죠. 차이긴 한데 네. 보조금이 없습니다. 네, 국비 보조금이 아예 폐지가 됐고 보조금 안 줘도 잘 팔리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같은 각종 세제 혜택도 있었는데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 일부 취득세 감면 혜택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그 폐차하면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이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인데요. 네. 이 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친환경차로 교체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괜찮죠.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더 높이거나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할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주는 여러 가지 별도 제도도 있고요. 나는 이제 디젤차를 계속 쓰고 싶다.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지금 차를 굳이 바꿀 여력이 없다. 이러면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9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10시